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편의점 다이어트 식단을 잘 활용을 하시면 간식을 드시고 가볍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정말 바쁘죠? 출근해야죠, 회의해야죠, 아이들 챙겨야죠, 학원 데려다 줘야죠, 또 운동도 해야죠, 다이어트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편의점 음식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들리는 편의점은 간단하지만 빨리 당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음식보다는 당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이 많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우리가 식사를 해결할 때 보통 라면에 삼각김밥,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집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 그냥 그러실 겁니다. 포장지에 써져 있는 칼로리만 대충 보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 관리와 다이어트에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요럴 때 조금 좋은 편의점 음식을 선택하고 칼로리 보충을 좋게 한다면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편의점에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간식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편의점 식단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작용과 한의학적 관점까지 반영해서 식단을 추천드릴 건데요.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은 광고나 협찬이 전혀 없는 순전히 제 한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 식사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아침은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첫 영상부터 말씀드렸듯이 끼니는 오히려 규칙적으로 소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폭식을 안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하고 계시다면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제 저는 안 봐도 압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다음에 들어오는 이 칼로리를 에너지로 쓰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절대 장시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은 씹어서 먹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뇌도 깨어나고 장도 깨어나고 우리 몸의 활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죽처럼 마시는 음식보다는 뭘 씹어서 먹는 음식을 권유해드리죠. 그럼 그런 편의점 음식이 뭐가 좋을까요? 속에는 편안한 그릭 요거트와 하루 경과입니다. 이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질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유당 불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못 드시는 체질인 분들은 이 두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무가당 두유를 함께 드시면 콩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 중에는 당이 많이 첨가된 제품도 있습니다. 달달해야 잘 팔리니까요. 반드시 무가당 제품인지 확인하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이 무가당 두유거든요. 꼭 이런 제품들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점심 식사를 알아볼까요? 점심은 하루 중에 가장 신경 써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인데요. 즉 일을 하는 하루 낮 가운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과 칼로리가 충분해야 되고 기운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제대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점심을 편의점에서 때워야 된다면 밥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곤약밥 또는 현미밥 한 개와 비비고에서 나오는 사골곰탕이 있습니다. 이 사골곰탕은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당질, 포화지방은 낮습니다. 기름기는 적고 단백질은 높인 그런 제품이죠. 다이어트 하는 중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국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밥을 조금 곁들여야 됩니다. 탄수화물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낮에 보충해주면 든든하게 오후 일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좀 더 부족하다 싶을 때는 닭가슴살이나 견과류를 좀 더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이 두유에도 당질을 많이 함유한 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념이 많이 들어간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닭가슴살을 질리고 못 드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닭가슴살 소시지나 샌드위치 종류도 좋습니다. 샌드위치에도 다른 양념된 고기나 햄이나 등등이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아니라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닭가슴살 소세지 단백질이 11g이니까 닭가슴살 50g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3g, 당류는 1g 밖에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128kcal니까 이 닭가슴살 소세지에 바나나 같은 과일 하나를 더해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 샌드위치는 단백질이 17g이나 들어있네요. 빵까지 있어서 속이 든든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사 먹는 제품인데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로 식사를 채우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만 되면 뭔가 먹을 게 너무 땡기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PD님도 저녁에 먹을 게 너무 땡긴다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PD님, 저녁에 뭐가 제일 땡기세요? 저는 라면이 너무 땡깁니다. 그렇죠. 저녁만 되면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사실 빨리 칼로리를 보충시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라면 드시면 나트륨 많죠. 탄수화물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라면을 안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자, 이럴 때 컵누들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컵누들은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포화지방이 없고 일반 라면보다 당질 함량도 낮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컵누들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죠? 지방이 부족해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또 보충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스트링 치즈나 프로틴 음료 등등을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저녁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순살 수육이나 순살 족발 같은 제품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하고 섬유질 보충하고 우리가 부족한 칼로리를 또 채워주지만 당질은 많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고기가 괜찮다고 했다고 삼겹살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좋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밥은 그렇다 치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도 뭐 추천할 거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중에 드셔도 되는 편의점 간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채소 스틱입니다. 당근,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채소 스틱은 칼로리가 매우 낮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 바로 생기죠. 그러나 칼로리는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저칼로리 드레싱을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추천 간식은 무지방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까지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죠. 특히 공복감이 심할 때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단 과일맛 요구르트는 피하세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간식은 견과류와 씨앗 믹스입니다. 견과류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과실입니다. 왜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냐면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금방 산패, 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영양 간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섭취를 주의해 주세요. 견과류의 경우 하루에 한 줌 30g 정도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삶거나 구운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한 개에 73kcal로 적당한 열량이면서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간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편의점 간식은 통곡물 크래커입니다. 과자가 땡기는 날이 또 있죠. 일반 과자, 트랜스 지방으로 이렇게 튀긴 과자들 말고 통곡물로 된 크래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제로 콜라는 괜찮나요? 완전 제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이다나 콜라에는 그 각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당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제로 콜라는 당분을 확 줄인 콜라이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가 땡기는 더운 여름날에는 이 제로 콜라는 드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편의점 음식에 대해 좀 알게 되셨죠? 다이어트 한약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의 동반자이지만 올바른 식단과 함께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 성분이 포함된 한약을 처방해 드리는데요. 소화 기능이 약하시기 때문에 간식으로 저칼로리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소화기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위가 차다, 속이 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생강차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요구르트의 성질은 조금 찹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배합되면서 장 건강을 케어해주고 배변도 잘 되게 만들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지방 분해를 돕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오이 같은 채소나 또 통곡물 크래커 좋은 예시가 되겠죠. 사람마다 체질과 성질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진단은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다이어트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저희 황제 한의원에 방문해 주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편의점 다이어트 식단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가볍게 중간중간 바쁜 가운데서 간식을 드시고 가볍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음식이 늘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조리한 건강한 음식들을 우선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의원에서 음식 섭취에 대한 계획도 세워드립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바쁜 와중에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영양소를 잘 고려해서 현명하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다이어트의 황제 한의원의 서종철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또 만나요.